김철수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무릎 관절염과 당뇨로 인해 더 이상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젊은 시절 김철수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빨간 글씨로 적힌 경고들을 보면서도 항상 이런 생각을 했죠. 아직 젊은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운동하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더 바빠졌고 스트레스는 술과 담배로 해소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마시는 소주 한 병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40대에 들어서면서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남자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파스 하나면 끝이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시청 가능하니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지역과 이름,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자 본격적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김철수 씨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은 여전히 미루고 식단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죠. 의사들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사셨는데 80까지 사셨어. 하지만 65살에 조기 퇴직을 하고 나서야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뒤로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할 수 없었고 당뇨 수치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발가락 끝의 감각도 사라져갔습니다. 지금 김철수 씨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었더라면,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 건강하게 조깅하는 또래 어르신들을 보면서 김철수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건강이 진짜 재산이야. 나중에라는 말은 하지 마. 지금 당장 시작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김철수 씨의 후에 섞인 한숨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질 뿐입니다. 같은 병원 다른 층에 입원 중인 박영희 씨는 올해 70살입니다. 자식들이 면회를 와도 어색한 침묵만이 흐를 뿐 할 말을 찾지 못해 서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박영희 씨는 젊은 시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희생이 따랐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박영희 씨는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혼자 입학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본 박영희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민수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딸 은정이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상을 받아온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매장 오픈으로 바쁜 박영희 씨는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이 들고 온 상장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은정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축하해 주면 되지 뭐.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영희 씨는 바빴습니다. 결국 상장 이야기는 며칠 지나서야 간단하게 넘어갔고 은정이의 기쁨은 이미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내 순자 씨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두 사람만의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좀 쉬면 안 될까요? 아이들하고 놀이공원이라도 가요. 순자 씨의 제안에 박영희 씨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이번만 참아줘.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여유가 생길 거야. 하지만 그 여유는 결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계약이 끝나면 더 큰 계약이 기다리고 있었고 박영희 씨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딸 은정이가 결혼할 때도 박영희 씨는 바빴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것이 박영희 씨가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박영희 씨는 그토록 키워온 사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 말에 박영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아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딸 은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손주를 데리고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은정이는 차라리 친정아버지보다는 시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누워있는 박영희 씨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성공과 부가 무슨 소용인지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늦은 저녁, 간병인이 저녁 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옆 병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매일 와서 책도 읽어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던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박영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족과의 진정한 유대감과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명자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근처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면서 그림 수업을 받는 할머니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명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명자야, 너는 정말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나중에 미술을 전공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림이 밥벌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했고 이명자 씨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명자 씨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직장일과 육아, 집안일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림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나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초등학교 딸이 그림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명자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딸이라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지금 와서 그림을 배운다고? 40대가 되면서 이명자 씨 주변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친구, 영어 회화를 시작한 친구, 심지어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명자야, 너도 뭔가 해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친구들의 권유에 이명자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림 학원 전단지를 받아와서 며칠을 고민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여유가 있어. 그리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운다고. 50대가 되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좀 더 여유가 생겼지만 이제는 나이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될까? 그냥 편히 사는 게 낫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미술관에 갈 때마다, TV에서 화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명자 씨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주변에서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라도 해야지. 이번에야말로 정말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명자 씨는 문화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 당일 결국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민폐만 끼치겠어. 다들 젊은 사람들일 텐데. 예순이 넘어서면서 이명자 씨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손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명자 씨는 뉴스에서 80세의 화가로 데뷔한 할머니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70세에 처음 붓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때서야 이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이명자 씨는 후회합니다. 만약 40대에 시작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50대에라도 시작했다면 적어도 20년의 시간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명자 씨는 속삭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도전하지 않은 거야. 나이는 핑계였을 뿐이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벌써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명자 씨는 이제라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운명처럼 세 사람은 동네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재활운동을 하러 나온 길에 박영희 씨가 손주와 산책하다가 이명자 씨가 그림 소재를 찾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어머, 병원에서 뵌 분 아니세요? 박영희 씨가 먼저 김철수 씨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났던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지셨네요. 김철수 씨도 반가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분도 우리 동네 분 같은데. 이명자 씨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모르고 지냈던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박영희 씨가 이명자 씨의 화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늦었지만 배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었는데.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후회와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지금이라도 관리하고 있지만 김철수 씨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가족과의 시간을 놓쳤어요. 다행히 지금은 관계가 많이 회복됐지만요. 박영희 씨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던 걸 계속 미뤄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명자 씨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건 비슷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겠죠. 세 사람은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같은 공원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두 분에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건강하니까 더 쉽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영희 씨는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먼저 사과하니까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가족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명자 씨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너무 즐거워요. 세 사람의 만남은 각자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건강 회복에 더욱 매진했고, 박영희 씨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그림 실력이 더욱 늘었고, 새로운 취미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셋이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몇 달 후, 세 사람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후회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새 출발 어르신 모임은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팀, 가족관계 회복팀, 새로운 도전팀으로 나누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젊은 시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희생이 따랐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박영희 씨는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혼자 입학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본 박영희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민수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딸 은정이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상을 받아온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매장 오픈으로 바쁜 박영희 씨는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이 들고 온 상장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은정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축하해 주면 되지 뭐.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박영희 씨는 바빴습니다. 결국 상장 이야기는 며칠 지나서야 간단하게 넘어갔고 은정이의 기쁨은 이미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내 순자 씨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두 사람만의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좀 쉬면 안 될까요? 아이들하고 놀이공원이라도 가요. 순자 씨의 제안에 박영희 씨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이번만 참아줘.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여유가 생길 거야. 하지만 그 여유는 결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계약이 끝나면 더 큰 계약이 기다리고 있었고 박영희 씨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딸 은정이가 결혼할 때도 박영희 씨는 바빴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것이 박영희 씨가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박영희 씨는 그토록 키워온 사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 말에 박영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아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딸 은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손주를 데리고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은정이는 차라리 친정아버지보다는 시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누워있는 박영희 씨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성공과 부가 무슨 소용인지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늦은 저녁, 간병인이 저녁 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옆 병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매일 와서 책도 읽어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던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박영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족과의 진정한 유대감과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명자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근처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면서 그림 수업을 받는 할머니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명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명자야, 너는 정말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나중에 미술을 전공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림이 밥벌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했고 이명자 씨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명자 씨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직장일과 육아, 집안일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림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나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초등학교 딸이 그림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명자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딸이라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지금 와서 그림을 배운다고? 40대가 되면서 이명자 씨 주변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친구, 영어 회화를 시작한 친구, 심지어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명자야, 너도 뭔가 해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친구들의 권유에 이명자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림 학원 전단지를 받아와서 며칠을 고민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여유가 있어. 그리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운다고. 50대가 되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좀 더 여유가 생겼지만 이제는 나이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될까? 그냥 편히 사는 게 낫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미술관에 갈 때마다, TV에서 화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명자 씨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주변에서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라도 해야지. 이번에야말로 정말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명자 씨는 문화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 당일 결국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민폐만 끼치겠어.
다들 젊은 사람들일 텐데. 예순이 넘어서면서 이명자 씨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손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명자 씨는 뉴스에서 80세의 화가로 데뷔한 할머니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70세에 처음 붓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때서야 이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이명자 씨는 후회합니다. 만약 40대에 시작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50대에라도 시작했다면 적어도 20년의 시간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명자 씨는 속삭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도전하지 않은 거야. 나이는 핑계였을 뿐이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벌써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명자 씨는 이제라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김철수 씨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박간호사가 매일 오후 2시에 김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정도로 생각했던 김철수 씨였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다리에 힘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요. 박간호사의 격려에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의 몸을 느끼면서 마음가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된 정할아버지와의 만남은 김철수 씨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병원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김 씨, 나도 처음엔 포기했었어.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움직이니까 달라지더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정할아버지의 말에 김철수 씨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도 아직 72살, 만약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적어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김철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운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따라했고 식단 관리도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를 체크하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김철수 씨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느리고 불안정하지만 자신의 다리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 조금 걸을 수 있게 됐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겠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들의 말에 김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통해 아들만큼은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게 된 것이니까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김철수 씨는 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걷기가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정원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과 대화를 나누며 김철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예순에 당뇨 진단받고 나서야 정신 차렸어요. 이제라도 관리하니까 많이 좋아졌거든요.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말이죠.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놀고 아내와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 모든 일상이 건강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퇴원 후 김철수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고 주 3번은 수영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영양사와 상담도 받고 금주와 금연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이제 김철수 씨의 하루는 희망으로 시작됩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건강은 되찾을 수 없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최선을 다해 건강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박영희 씨도 병원에서의 시간을 통해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면회를 오는 것만으로도 서운했지만 어느 날 간병인 김아주머니와의 대화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자식 셋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운동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줬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김아주머니의 말에 박영희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영희 씨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 초등학교 입학식 때 못 가준 거. 아직도 미안하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빠,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아니야, 나는 못 잊겠다. 그때 너를 실망시킨 게 너무 후회돼. 그 대화 이후 민수의 면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도 사실은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다만 뭐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어요. 박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좋은 학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딸 은정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정아, 손주들 데리고 놀러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겠다. 아빠, 요리할 줄 아세요? 모르면 배우지 뭐. 유튜브에 다 나와 있더라. 은정이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생 요리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직접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퇴원 후 박영희 씨는 정말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요리교실에 등록하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연습했습니다. 처음 만든 계란말이는 모양도 이상하고 맛도 짰지만 손주 지호가 할아버지가 만든 거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의 그 기쁨은 어떤 사업 성공보다도 컸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만들어 주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더 맛있는 것도 배워서 만들어 줄게. 박영희 씨는 이제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거든요. 예전에는 주말에도 일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내 순자 씨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박영희 씨는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데이트할까? 데이트요? 갑자기? 응. 젊은 시절에 못해준 데이트 말이야. 순자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기뻤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박영희 씨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이제 와서 뭘.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박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업의 크기나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제 박영희 씨의 일정표에는 가족과의 약속이 최우선으로 기록됩니다. 손주의 발표회, 아내와의 영화 관람, 아들과의 등산 약속.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 미팅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박영희 씨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가족이라는 최고의 재산을 되찾았으니까요. 이명자 씨의 인생에도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 화가 이야기를 본 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이명자 씨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진짜 해보자.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림 수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수업은 초보자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수업 날, 이명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수강생들을 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도 계셨고 젊은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저는 김 선생님이에요. 강사 선생님의 따뜻한 인사에 이명자 씨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정물화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과 하나 그려보시죠. 붓을 잡는 순간 이명자 씨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붓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형편없었습니다. 사과라고 그렸지만 감자 같기도 하고 토마토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자 씨는 기뻤습니다. 처음 치고는 정말 잘 그리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것보다 못했는거려. 집에 돌아온 이명자 씨는 그 어설픈 사과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그린 그림을 자랑스러워하듯이요. 주 이틀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이명자 씨의 실력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사과가 진짜 사과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색칠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명자 씨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붓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나이도, 걱정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딸이 집에 와서 이명자 씨의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너무 서툴지 않아?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딸의 칭찬에 이명자 씨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명자 씨도 자신의 그림 2점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이명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갔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그린 건가요? 비록 아직 서툰 부분이 많았지만 그 그림들은 분명히 이명자 씨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모르는 관람객이 지나가면서 한 말에 이명자 씨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명자 씨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 근처 공원의 풍경을 그려보기도 하고 손주 사진을 보고 초상화에 도전해 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예요? 손주 지은이가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지은이 그린 거야. 와, 할머니 진짜 잘 그리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이제 이명자 씨는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명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면 아침이 기대되고 새로운 기법을 배울 때마다 가슴이 뛰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이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이명자 씨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채화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유화에도 도전하고 있고 내년에는 개인전을 열어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룰 수 있어. 이제 이명자 씨의 하루는 꿈으로 가득합니다.